어린이들 내려오죠. 내려온다. 아, 안 돼요. 어떡해. 제발. 완전 됐어. 완전 됐다. 영상에서 보듯이 그냥 뒷짐지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악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새벽 3시인데? 새벽 3시가 다 됐죠. 뒤에서 차가 야, 엄청 큰 그러면서 불빛이야. 불박차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까요? 왜 저래? 왜 저러는 건데? 왜 그래? 불박차 앞으로 들어옵니다. 미쳤어. 미쳤어. 음주운전이네. 와, 저건 아니지. 불박차는 1톤 트럭이에요. 이게 뭐야? 저 차 뭐지? 취했나? 쫓아갔어요. 찾았어요. 자, 예, 아, 지금 이 차다, 이 차다, 이 차. 네, 예. 출발하면 안 되는데 앞차가. 아, 내렸어. 신에 걸려있으니까. 경찰에 내리는 신고하고. 것도 위험한데. 잠시 후에 차를 가로막고 있죠? 앞에서 못가게 가로막고 있어요.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막고 사람, 있구나. 저 사람이구나. 여기. 사람, 저 사람이. 여기. 사람. 야, 저 잡아 어떻게 하지? 일단 남바는 다. 근데 현장 체포해야 되거든. 예. 근데 심지어 사람을 이렇게 밀고 갔잖아. 사람을 그냥 앞에다 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8일 만에 찾았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찾았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그런데 운전자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사고가 났어요? 사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거짓말. 왜냐면 저렇게 막았으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법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갔다? 그러면 다 안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만취했다니. 그 한마디에 음주까지. 그러게요. 음주니까 예. 취했으니까. 도대체 자기는 왜 사고 난 걸 몰랐다고 그랬을까요? 변명을 해보세요. 변명을 해보세요. 제가 평소에 부딪히고 이런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인지 둔해서. 야맹증이. 소름증이.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음악 크게 듣고 있었다? 아니면 좀 기발한 거. 기발한 거? 예. 기발한 거? 예.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사람 급하게 병원에 가야 돼서 뭐 이런. 기발한 거. 기발한 거? 굉장히 기발했는데 걸렸어요? 변명을 해, 변명.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부딪히는 걸 저는 보라 떨어져 있었어요. 보라 떨어져 있었다. 예. 내가 운전을 안 했어요. 예. 내가 운전을 안 했어요. 예. 누가 했을까? 대리기사님? 뭐 자유운전? 대리님이나 뭐. 대리기사 운전했다 그랬나? 대리기사. 맞죠. 예. 그래서 대리가 했어요. 전 몰라요. 이 말이 그 시간에 쿨한 게 나오거든, 핸드폰에. 그치. 거짓말이지. 진짜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운전 안 했다고. 콜? 그 증거가 있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바꿨어요? 아니, 핸드폰 분실? 부러졌어요. 아니, 대리기사인데 어떤 대리기사? 지나가는 대리기사. 에이? 지나가는 대리기사. 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본 대리기사가 아니고 대리기사님 혹시? 그 전화로 하지 않고 대리기사님? 기회래. 완전히 자고 있는데 나중에 나랑 차를 어디다 버려놓고 갔대요. 진짜 비겁한 변명이다, 진짜. 기회래. 7일 동안 얼마나 생각했겠어. 진짜 기회래. 친구들이 다 같이 짜줬을 거 아니야, 시나리오를. 진짜 정성이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봤대요. 그 얼굴을 봤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조석에는 없었고 한 사람이었대요. 그랬더니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거든요.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딱 나이가 맞아. 그럼 보였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 사람은 보였다고요? 내 차 썬팅인데 안 보였을걸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데 그럼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니냐?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대 다. 대박이다, 저 사람. 진짜 정성이다, 정성. 오늘 재밌는 거 많네. 그런데 음주는 어차피
증거가 없어요. 아. 뺑소니로 엄청 무겁게 괘씸죄 크게 혼내줄 수 있는데요. 전화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통화 내역 쫙 보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괜찮아 자기야? 아빠 괜찮아? 아파. 어떡해. 예. 와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서 그런 거 같은데? 우회전인데 차가 이렇게 돼요. 많이 사고 났다. 예. 차가 이렇게 돼요. 많이 사고 났다. 예. 미쳤다. 예. 에어백 다 터졌네. 이거는 그러면 졸음운전인가요? 아, 속도가 빨라서 제어가 안 됐구나. 속도가 빨라서 아가 달리다가. 빨랐네. 속도가 빨랐어. 속도가 너무 빠르네. 지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2번. 와 뭐지? 그런데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다쳤겠죠. 운전수 때렸으니까. 근데 이분들 이 부부에게는 이 사고로 인한 아픔보다 아 설마 임신. 애기?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설마 애기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몰라서 안돼 알겠지? 말도 안 돼. 안돼 제발.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좌회전하려고 차 한 대가 이렇게 빠르게 오더라고요. 우회전을 하면서 전면부를 충돌을 했어요. 괜찮아? 타고 있던 차는 폐차를 했어요. 초보였어. 한 달 만에. 와이프는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충돌을 해서 저는 찰과상 정도였고요. 와이프는 흉골불절이라고 4주 진단 받았어요. 저희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가 한번 유산이 된 적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서. 제발 아니기 빌었는데. 한 2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랑 냉동배아 이런 거를 2회씩 했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고 발생하고 나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제 와이프가 이상하다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체크를 했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었어. 어머. 그래서 진통제나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다 중단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에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유산될 확률도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고 충격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떡하냐. 저희가 임신 사실 모르고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나 이런 진통제 투약을 받은 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음 너무 아프다. 별 생각이 다 들었어.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사고로 인한 유산으로 해주는 게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유지되는 거를 사고에 의한 유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너무 속상하다.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사라진 거잖아요. TV 보시는 분들도 급하게 운전 안 하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침착하게 얘기는 하지만 저게 얼마나 무섭겠냐. 여러분들께서 침착감이 진짜 굿. 혹시 그랬던 그 가장 나쁜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졸으면 안 보겠습니다. 올라가나? 저 진짜 이거 안 돼. 천천히 유치원도 있고요. 후방 블랙박스. 내리막이 심하죠? 네. 완전
완전 내리네. 부산 영도 청학동. 자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런데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런데 불안해. 아, 아이고, 사람 뛰어온다, 뛰어온다. 안돼. 이거 어떻게 막아? 못 막지. 잡아주면 위험한 거구나. 1.5톤이라잖아. 1.5톤 1.5 톤이면 차야. 가속이 붙었다. 가속 붙죠. 어머 저거 어떡하면 좋아. 똥가게 그리고 생겨가지고. 지게차 뒤늦게 또 오고. 따라간다. 자 앞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어린이 보호. CCTV로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저렇게 굴러가다가 아이고. 그냥 똑바로 갔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쪽으로 튀었다. 왼쪽 튀었어요. 쪽으로 갔어. 아이고 그냥 똑바로 갔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쪽으로 튀었다. 왼쪽 튀었어요. 쪽으로 갔어. 아이고 다른 각도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떡해. 야, 저건 차도 무사하지 못해요, 저건. 어린이들 내려오죠. 내려온다, 내려온다. 안 돼요. 어, 아, 제발, 제발. 소리를 좀 완전 됐어. 완전 됐다. 와. 완전 됐어. 완전 됐다. 이 두 꼬마는 다행히 그래도 밑에 있는 꼬마 두 명은 피했어요. 몰랐지. 같이 굴렀어. 초등학교 1학년 동생 손잡고 오던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뒤에서 그냥 덮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 아니 피하라고 말 좀 해주시지. 저건 인재 아니야? 동생 손잡고 가다가 그냥 아수라장이었다는 표현이 막 들을 것 같네요. 큰 공이 굴러와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갔어, 이렇게 밀치고 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유 어떡해. 진단이 한 3주 정도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매일 얘기했어요. 아빠, 예서 언니가 나보다 더 많이 다쳤는데 이빨도 흔들리는 것 같고 피도 나고 예서 언니는 괜찮아? 예서 언니는 괜찮아? 이걸 한 이틀가량을 꾸준하게 얘기를 했죠. 확실한 건 이제 돌아보는 순간 예서가 도담에 손을 놓습니다. 아, 손 놓았구나. 별 다치게 하려고. 남들이 볼 적에는 저게 무슨 지켜준 거냐,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 가진 아빠 입장으로서 진짜 예서가 무서워서 손이라도 꽉 잡았었으면 둘 다 몽롱하겠죠. 그걸 보면 제가 죄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거실에서 그 낯선 그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집사람이 울부짖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집사람하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죠, 사고 현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 갔었을 때 이미 아이가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집사람하고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계속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 장기에 피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안에 피가 다 차서 그걸 빼는 작업을 하는데 의사분이 나오셔서 정말 자기도 자녀가 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의사가 또 몇 분 더 있더니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들어갔고요. 적재물이 뒤에서 덮치면서 예서가 바닥에 인도에 얼굴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갈려있고 우리 강아지 얼굴 확인하고 일단 예서 생각이 계속 나요. 예서 생각이 계속 나서 예서가 또 너무너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라서 자꾸 하루에 뭐 그냥 왈칵하고 눈물이 나죠. 예서 생각나면 예서가 있던 공간들 모든 집안의 모든 공간들이 목욕했던 기억, 밥 먹었던 기억, 예서가 아빠 엄마 앞에서 춤추던 기억 그리고 애엄마가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던 기억 모든 부분에서 예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서랑 예서 엄마는 거의 실가바늘이에요. 실가바늘이고 둘이는 떨어질 수가 없고 하루에 둘이 포옹하고 뽀뽀하고 예서 발바닥 냄새 맡고 살이 붙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엄청 많아요. 동영상 찍고 있어. 예서야 언제 이렇게 컸어? 그랬어?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행복은 그 예서와 애 엄마가 같이 붙어 있고 행복해하는 그걸 보는 모습이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 일을 치르고 나니까 주변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통지도학원의 선생님 편의점의 사장님 예술 다 알더라고요. 인사 잘하고 또 포옹도 하고 미치겠다 진짜. 집에서만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도 강아지였어요. 우리에서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이미 수차례 경고했었습니다. 굴러갈 수 있는 화물을 그 등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임무와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작업이다.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지게차로 하역을 하고 있을 때 넘기는 과정에서 놓쳤대요. 그래서 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굴러내려온 거죠. 그 적재물이 그 원통형 화물이 그냥 우리 예서를 그냥 고래가 플랑크톤을 삼키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집을 삼키더라고요. 면허가 없었다고 하고 면허가 없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신호수 미배치, 고인목 미설치, 면허 없이 운행, 도로에 나와 있으면 면허 없어도 안 되는 규정 없고
이종 보통면을 운행해서도 안 되고 이종 보통으로 저 대형을 몬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냐. 그 100m밖에 안 되는 구간 뛰어가도 얼마 안 되는 구간을 뛰어가면서 소리라도 질러줬으면 아이들이 피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손 놓고 너무 놓고 있어. 근데 영상에서 보듯이 그냥 뒷짐지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악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와, 저거. 학교에서 1년 전에 벌써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안전한 통학로를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영도경찰서와 영도구청에 공문을 보냈대요. 그게 작년 4월이랍니다. 1년 전에 했는데 반응이 없었죠. 대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서가 사고 난 그 4월 달에 4월 6일에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회의를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3주 뒤에 우리 애가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수년 동안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도구청에서는 왜 수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저렇게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업체도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는 공범이 구청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냥 회의했으면 실천했다면 우리 예서가 죽진 않았을 텐데 왜 실천하지 않았는지 회의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찍기 위해서인가요? 펜스나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들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자 차량용 펜스를 또 설치를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화물에 깔려 죽는다?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근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희생돼야 됩니까? 이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전장치를 하나만 고인목이라도 했더라면 과연 이 사고가 났을까요? 그냥 무고한 죽음이 과연 있었을지 그 부분부터 정말 묻고 싶고요. 제발 아이들 지키려면 실제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겁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저희가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민식이법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작업 중에 이렇게 눕히면서 이렇게 굴렀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좀 작업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장은 구속됐다고 그러죠. 네, 그렇고 하고 옆에 있던 인부들도 안전조치를 못한 것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불구속으로 입건됐다고 그러는데요. 처벌이 민식이법 위반은 특가법에 의해서 엄청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최소한 3년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사항죄는 5년 이하예요. 5년 이하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식이법과 똑같은 형량이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펜스를 안전 펜스를 저렇게 허술하게 설치한 거 저런 안전 펜스도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기준에 어긋나게 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설치했느냐, 누가 감독했느냐 모두 다 철저히 찾아내서 그게 제대로 안 됐으면 그쪽도 그걸로 처벌해야죠. 맞아.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고고 이거는 분명한 인재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우리 어린이들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지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 뭐가 바뀌는 것 같아. 신호가 바뀔 거예요. 바뀌었어요. 갑니다. 맞는데. 여기 지나서 저 뒤에 또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요. 가면 안 되죠. 근데 저 오토바이 어떻게 하나요? 멈춰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긴 했는데. 그냥 가네. 그다음 오토바이. 야야야, 애기. 예. 야야야, 애기. 아우 진짜. 야야야, 애기. 예. 왜 이렇게 다행히 일어났다 봐. 아이고. 예. 아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 학원 갔. 놀래 저거. 아니 저 오토바이가 지금 신호가 막 바뀐 것 같아요. 애들이 오죠? 애들이 그런데 이제 뒤에 오를. 부모님이 봤으면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제일 위험한 게 막 신호가 바뀌거나 이럴 때 제일 위험하잖아. 출발하잖아요. 또 배달 일 하시는 아이들. 근데 앞에 간 어린이는 좀 두 번째는 앞에 가는 좀 여유를 두고 갔어요, 그죠? 아,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처음에 바로 뛰면 그건 위험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얘는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저렇게 사고를 당한 그런데 거잖아요. 저 뒤에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 잘못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이 제 만약에 잘못이 제 아이라면 이거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신호 잘 지키고. 저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 것 같아. 야, 이건 너무 아니, 화날 것 저거는 같아요. 100% 오토바이가 잘못. 네, 무조건 100%인데요. 저건 용서가 안 돼. 네, 80대 20대 얘기했어요.